대한민국을 건드린 한 국가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나라가 증발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한민국의 분노가 폭발하자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역대급 복수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나 범죄 소탕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한 완벽한 시나리오에 따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직접 움직였고 캄보디아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감히 한국의 영린을 건드린 캄보디아에 어떤 경제적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지, 그리고 어제까지 큰소리치던 캄보디아 총리가 왜 지금 대통령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복을 선언하며 울부짖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지옥이었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게 납치되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행과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당하고 담뱃불로 온몸이 지져지는 끔찍한 인권 유린을 당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행위를 강요받았습니다. 이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프린스 그룹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의 부동산, 금융, 건설 등 핵심 산업을 장악하고 정부의 비호 아래 마치 그림자 정부처럼 군림하며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한 한국인 대학생은 극심한 고문 끝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비극까지 발생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겨우 탈출하는 등 캄보디아는 우리 국민들에게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 범죄 조직들의 방식은 상상 이상으로 악랄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폭행과 협박만 일삼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 심지어 범죄에 사용할 컴퓨터와 휴대폰 비용까지 빚으로 떠넘겼습니다. 실적을 내지 못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빚을 빌미로 다른 범죄 단지에 팔아넘기는 인간 판매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빚의 굴레와 절망의 늪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일부 피해자는 조직의 감시 아래 하루 종일 수백 통의 사기 전화를 돌리며 자기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한국인 피해자를 만들어내야 하는 끔찍한 현실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해졌음에도 캄보디아 정부의 초기 반응은 오만과 무시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그래서 뭐? 라는 식의 배째라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탈출한 우리 국민을 현지 경찰이 다시 잡아 범죄 조직에 넘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판단 착오였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묵을 깨고 상상조차 못했던 완벽한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가 이토록 오만하게 나올 수 있었던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마약 생산의 중심지였던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그곳에 있던 국제범죄 조직들이 단속이 느슨한 캄보디아로 대거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국제 정권은 중국계 범죄 조직들의 검은 돈과 결탁하여 이들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었고, 심지어 일부 경찰과 군인들까지 돈으로 매수해 범죄 단지를 직접 지키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불법 스캠 산업이 캄보디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져버리자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고를 그저 성가신 소음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피눈물 위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 범죄가 아닌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 문제로 규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캄보디아와의 양자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범죄와의 전쟁으로 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의 경찰 미국 워싱턴에 이 모든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이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의 분노에 찬 요청에 백악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악관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한 복수국의 첫 번째 단계, 바로 경제적 사형 선고가 집행된 것입니다. 미 법무부와 재무부는 전례 없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 범죄의 심장부였던 프린스 그룹과 그 회장 천지를 국제 마피아와 동급인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금융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천지 회장이 범죄 수익으로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50억 달러, 한화 2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암호화폐를 단번에 압수해버렸습니다. 이는 미 법무부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자산 몰수 기록을 갈아치운 그야말로 경제 핵폭탄이었습니다. 동시에 영국 정부 또한 즉각 공조에 나서 런던에 숨겨둔 그의 부동산 등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모조리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캄보디아라는 국가의 몸에 흐르던 검은 돈, 그 돈줄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캄보디아 경제의 대동맥에 흐르던 달러라는 피가 돌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설계한 복수국의 실체였습니다. 군대 한 명 보내지 않고 총 한 발 쏘지 않고 오직 돈의 흐름을 막는 것만으로 한 국가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응징이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처참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국제범죄 조직이다라는 미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마자 캄보디아 금융시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예금주들이 프린스 은행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고 은행 문을 부술듯이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뱅크런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아침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줄, 돈을 찾지 못해 울부짖는 사람들, 현금이 바닥나 셔터를 내려버리는 은행.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끔찍한 금융 붕괴의 도미노는 프린스 은행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씨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캄보디아 은행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캄보디아를 범죄 국가로 인식하고 앞다투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캄보디아의 국가 신용 등급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라 증발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 제재가 발표된 직후 그 효과는 캄보디아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범죄 단지 내부에서부터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한국의 분노가 만들어낸 실질적인 공포감에 거대한 범죄 단지를 운영하던 중국계 조직원들이 먼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서운 보복이 시작될 것을 직감하고 급하게 짐을 싸서 라오스나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 도망치는 모습이 현지에서 대거 포착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현실을 부정하는 동안에도 범죄자들은 이미 한국의 이름 앞에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파도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캄보디아 총리는 처음엔 현실을 부정하며 일부 은행의 유동성 문제일 뿐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을 향해 그래서 뭐? 라며 오만하게 굴었던 그들의 태도는 여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준비한 두 번째 복수의 칼날이 이제 막 그들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움직여 금융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또 다른 전선에서 직접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되어 있던 범죄 가담 한국인 피의자 68명에 대한 전원 강제 송환 작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며 버티던 이들을 모조리 한국으로 데려와 한국의 법으로 직접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사법 주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물론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까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대한민국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이 소름 돋는 결정에 캄보디아 정부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비호하던 범죄 조직의 내부 정보와 치부가 한국 수사당국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융 폭격과 대한민국의 사법적 압박, 이 완벽한 투트랙 전략 앞에 캄보디아의 오만함은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국가 경제는 마비되고 자신들의 치부가 전 세계에 드러날 절체절명의 위기. 결국 캄보디아 총리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백기를 들고 대한민국에 직접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외신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캄보디아 총리는 다급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직통 라인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과 며칠 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박함과 굴욕감만이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 전화 통화에서 사실상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내 모든 범죄 조직 소탕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던 과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죄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이 다른 국가에 완벽하게 굴복했음을 의미하는 역사에 기록될 굴욕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설계한 완벽한 복수극의 최종장이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을 납치하고 그래서 뭐? 라며 콧방귀 뀌던 한 국가가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 앞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디에 있든 국가가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 둘째, 대한민국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국가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대국을 넘어 자국의 힘과 외교력으로 세계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 사태 이후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범죄 조직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새로운 불문율이 생겼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의 국격이자 우리가 가진 힘의 증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이유, 오늘 또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